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이다운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보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관한 고민과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보험 불만 제로는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의 보험 불만 제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세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되면 되게 하는 특전사 출신 김성민 전문가입니다. 특전사 출신인 만큼 오늘 특별한 가입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아지는 강영욱, 아이들은 오은영, 보험은 노경엽, 세상에 나쁜 보험은 없다. 안녕하십니까. 보험 전문가 노경엽입니다. 네, 모든 보험은 비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비교를 많이 하면 할수록 보험료도 훨씬 절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장 범위도 넓게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비교 분석 전문가 명덕이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의 보험 불만 제로와 함께 해주실 세 분의 전문가님들과 인사 나눠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칭찬 보험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보험을 가입하는 순서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김성민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보험을 가입하는데 어떤 순서가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험 가입을 하는 순서에 대해서 있다는 주제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보험을 가입하시기 전에 보험을 어떻게 가입해야 하는지라고 고민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떤 보험이 좋은 보험인가, 내가 들고 있는 보험이 어떤 보험인가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험이라는 단어는 한자어인데 지킬 바에 험할 험자를 써서 위험으로부터 지킨다라는 뜻인데, 그럼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험으로 이득을 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고 저축으로 착각을 해서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보험으로 이득을 보았다라는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찾아보기 어려우실 거예요. 이득이 목적이면 저축이나 재테크를 추천드립니다. 보험은 절대 재테크 상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내가 낸 보험료를 낸 만큼 보험금 수령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기야 하지만 반대로 보험료만 내시고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한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보험은 경제적 위험을 대비하기 위함이니 절대 과하지 않게 준비하실 필요 없고 딱 필요한 만큼만 준비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소득이 아무리 적더라도 꼭 준비해야 되는 보험이 있는데요. 오늘은 보험을 가입하는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보험이라는 거는 절대 과하게도 그리고 없이도 안 되는 존재인 것 같은데요. 이제 필요한 만큼만 딱 준비를 하는 게 포인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딱 필요한 만큼만 준비를 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순서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겠는데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보험을 가입하는 순서 지금부터 말씀해 주세요. 네, 보험을 가입하는 순서 첫 번째, 실손의료비입니다. 줄여서 실비보험이라고 하는데요. 가입 시기에 따라서 병원비의 일부를 돌려받는 보험입니다. 현재는 총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실비가 나와 있고 지금 가입하시는 실비는 전부 4세대 실비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급여 항목이 80%, 비급여 항목이 70% 보장되는 구조입니다. 급여에서 공단보험금이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분들이라면 다 혜택을 보실 수 있는 거고, 실비보험으로부터 처리 가능한 항목이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선택진료비 외 항목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 의사 선생님과 면담을 하고 나면 검사 또는 입원, 통원, 수술비, 도수치료 등등 돈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 실비보험이 필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보험을 가입하는 순서 첫 번째는 실손보험인데요. 실손보험은 모든 병원비에 대해서 이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 준비해야 하는 보험으로 실손보험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준비해야 하는 보험은 어떤 보험일까요, 전문가님? 네, 보험을 제대로 가입하는 순서 두 번째는 암, 뇌, 심장 진단비입니다.
대한민국 질병 사망 순위를 보게 되면 10년을 통틀어 봐도 암은 부동의 1위고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2위, 3위를 차지하다가 최근에는 심장 질환이 2위, 폐렴이 3위, 뇌혈관 질환이 4위입니다. 하지만 폐렴은 실비보험으로 커버가 가능하니까 암, 뇌, 심 이렇게 3대 질병은 중증질병이자 치료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이고 이를 못하게 되면서 오는 소득 상실 경제적 위험까지 대비 가능한 3대 진단비 보험이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럼 암보장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통계청에서 통계한 바로는 기대 수명까지 생존했을 시 남자는 5명 중 2명, 여자는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굉장한 수치라고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암은 3대 진단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탄탄하게 잘 준비하셔야 하고요. 또한 암은 초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2년마다 있는 건강검진의 시기에 맞춰서 암 진단비를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면 최소 3개월 전에는 암 진단비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암 진단비는 90일이라는 면책 기간이 있기 때문에 89일째 암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받게 되면 한 푼도 돈을 못 받기 때문에 면책 기간을 잘 설정하셔서 가입하셔야 됩니다. 또 전립선, 방광, 자궁, 유방 이러한 생식기암을 소외감이라 하는데 일반암에 전부 포함되어 있어 일반암과 동일하게 지급하는 회사를 찾으셔야 하고요. 고해감에 속하는 백혈병, 뇌암, 고울스암 등은 15세 이하 어린이 분들이라면 필요할지 몰라도 20대 이상의 성인분들이라면 굳이 크게 필요 없습니다. 이유는 일반암 진단비에 소액, 고액, 폐, 위, 간 다 포함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사암은 갑상선,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해야 좋은 회사고 간혹 대장전막내암, 비층승 방광 등 유사암으로 분류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사암은 일반암의 20%밖에 구성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유사암은 개수가 적어야 하고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들은 일반암 진단비에서 받을 수 있는지를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차 암 진단 후 2번째 암에 걸릴 확률은 약 8%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재진단 암 진단비라든지 요즘 광고에서 많이 하는 5번째 암, 8번째 암, 9번째 암 진단비 같은 거는 가입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걸린 암에 대해서 치료를 가장 잘 받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심장질환보험입니다.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고혈압 환자 약 700만 명, 당뇨병 환자 약 350만 명, 고지혈증 환자 약 260만 명, 합산 1,300만 명이 넘어갑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국민의 약 30%에 가까운 인원이 성인 3대 만성질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건데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고혈압과 고지혈증, 당뇨, 흡연 등이 심근경색의 위험을 높이게 하고 있습니다. 무려 1,3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심장질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심장질환에서 가장 많이 걸린다고 알려진 혈성심장질환은 크게 2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혈압 공급이 줄어들어 증상이 나타나는 데는 협심증 그리고 핏덩이가 갑자기 혈관을 막아서 심장이 괴사되는 급성 심근경색. 그럼 심장혈관에 스텐트를 삽입해 혈관을 넓게 치료도 하고 스텐트 삽입술이 어렵다면 다리에 다른 혈관을 빌려와서 간성동맥이 이식하는 간성동맥 우회술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간성동맥 우회술, 심장 카테터 삽입술, 스텐트 삽입술, 수술비가 많이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수술비도 같이 준비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장 관련으로는 준비할 수 있는 특약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과거에 급성심근경색 특약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장 범위가 약 7%밖에 되지 않고 혈성 진단비로 준비하시면 약 58%, 심혈관 진단비까지 준비하시면 약 4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다 같이 준비하시면 100% 범위를 보장받고 싶다면 혈성 진단, 심혈관 진단비를 같이 준비하셔야 되고 경제적 위험이 볼 수만 있는 부분만 핵심적으로 준비하고 싶다면 혈성 심장 진단비만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뇌혈관 질환 보장입니다. 마찬가지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을 하시게 되면 뇌질환에도 노출이 되고요. 뇌질환이 무서운 점은 가족이 많이 힘들어진다는 무서운 점입니다. 두통, 구토, 근력 손실, 어눌한 말투, 주변 사람들의 케어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뇌혈관 진단비를 준비해야 하고
경동맥에 케어가 필요할 수 있는 뇌혈관, 병 내의 지방 축적되고 근육세포가 증식하면서 혈관 협착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풍선확장술, 카테터 삽입술, 경동맥 절제술, 스텐트 삽입술로 치료해서 합병증을 줄이게 되는데요. 뇌기저부 수술에 뇌종양 수술, 스텐트 삽입술, 뇌질환도 마찬가지로 뇌혈관 수술비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뇌혈관 질환 특약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과거에 준비하셨던 분들은 보통 뇌출혈 진단비로 되어 있으실 건데 조금 준비 잘 되었다 하시는 분들은 뇌졸중 진단비로 준비하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뇌졸중 진단비도 좋은 특약인 건 맞지만 보장 범위가 65%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타 뇌질환 진단비 후유증 코드는 뇌혈관 진단비로 준비하셔야 보장이 100%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의 차이도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뇌 쪽으로 뇌혈관 진단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가입하는 방법, 3번째, 수술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2번째 보험을 잘 준비하는 방법에 있어서 3대 진단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암, 뇌, 심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이제 3번째로 준비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건지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전문가님, 보험 가입하는 순서 3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3번째는 수술비 보장입니다. 수술비는 안 되는 것을 명시하는 것 빼고 다 보장하는 질병 수술비가 있습니다. 다만 단점은 한도가 많이 작다는 점입니다.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가입 금액이 작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1호종 수술비입니다.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면 1에서 5종 수술의 난이도에 따라 작게는 20만 원, 많게는 2천만 원까지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암 수술비, 다빈치 로봇 수술비 이런 고가의 치료 중 5종으로 1천만 원, 2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기 이식, 절제 수술, 관열 수술 같은 큰 수술도 다 포함하고 피를 보지 않는 비관열 급여 수술도 당연히 포함하고 있고 현재는 약간이 없더라도 추후에 생길 수 있는 신의료 수술도 보장받을 수가 있어요. 열거주의라고 해도 보상의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수술비 특약에서 1호종 수술비가 최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N대 수술비는 16대 수술비, 32대 수술비, 123대 수술비, 140대 수술비처럼 특정 몇 가지 질병 분류 코드를 기준으로 보장하다 보니까 보장의 범위가 좀 한정적인데요. 그래서 우선으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 그 외에 17종, 18종, 19종 수술비도 존재하는데 보상 방식이 급여 수가 코드로 지급하는 방식이라 가장 중요한 1호종 수술비를 준비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3번째 저희 보험을 가입하는 순서에 대해서는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어서 4번째 보험을 잘 가입하는 순서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4번째는 어떤 보험인가요? 네, 보험을 잘 가입하는 방법 4번째, 간병비입니다. 전에는 입원비가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는데 입원비가 생각보다 하루에 보장하는 금액이 많이 비싸다 보니까 요즘에는 고객님들께 간병인 보험을 가입하라고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간병인 보험은 질병 또는 상해로 병원에 입원 시에 간병인을 고용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보장인데 일반 병원 입원 시 약 15만 원에서 20만 원, 요양병원 입원 시 5만 원 정도로 보상받을 수 있는 보장이 있습니다. 요양병원이 금액이 적은 이유는 요양병원은 장기간 입원을 하기 때문에 보상하는 금액이 적습니다. 간병인 보험은 실제로 납부하는 보험료보다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고 예를 들어 10일 동안 입원을 한다고 가정을 했다면 15만 원 곱하기 10일은 150만 원, 간병인 보험에서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입원비 대비해 저렴한 편이고 간병인 보험 종류에는 간병인 지원 일당과 간병인 사용 일당이 있습니다. 지원 일당의 경우 회사에서 직접 간병을 보내주는 형식을 말하고 간병인 사용 일당은 간병인을 사용하고 난 뒤 영수증을 첨부하여 약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간병인 보험은 꼭 필수 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험 가입을 잘 가입하는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총 4단계로 해서 보험을 잘 가입하는 순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우선 첫 번째로 실손보험, 그리고 이어서 3대 진단비, 세 번째로는 수술비, 마지막으로 간병보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총 4가지로 나누어서 보니까 차곡차곡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전문가님 그럼 통틀어서 종합적으로 우리 100점 맞을 수 있는 설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을 토대로 설계안을 추천드리자면 암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진단비, 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표적 항암 치료비, 세기 조절 치료비, 양성자 치료비,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 종수술비, 가성비 특약 뇌종 중 하나인 양성 뇌종양, 각막 이식, 오득 장기 이식, 조세혈모 세포 이식, 가족 일상 배상 중 배상 책임, 간병인 이렇게 하시면 100점 설계안이 되고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필요한 3대 진단비와 항암 치료비, 수술비, 간병인, 가성비 특약까지 돈 없어도 꼭 가입하셔야 되는 필수 보험 준비를 끝낼 수 있게 됩니다. 10대 같은 어린이 경우에는 실비보험을 포함해도 약 5만 원 정도의 보험이 준비가 끝나고요. 20대라고 해도 6만 원에서 7만 원, 30대여도 8만 원에서 9만 원, 40대여도 10만 원 초반, 50대여도 10만 원 중반대로 이하 보험 준비를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보험이어도 중간에 해지하면 아무 의미 없으니 꼭 내가 이렇게 20년 동안 무사히 보험을 끝낼 수 있는 보험료로 먼저 정하시고 가입을 하셔야 되고 그럼 이렇게 실비보험과 종합보험의 두 개의 중권을 가입하시게 되면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시는 거기 때문에 보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고민 해결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첫 번째 칭찬 보험이었던 보험 가입 순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두 번째로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보험 보장 분석입니다. 노경엽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많이 익숙하시겠지만 보장 분석이라는 주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여러 전문가분들이 정말 많이 다루었던 주제입니다. 그만큼 보장 분석은 중요하고 보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기초이자 기반이기에 보장 분석의 목적과 필요한 이유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고객님들의 입장에 서서 정말 쉽게 한번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네, 말씀처럼 이 보장 분석이란 주제로 참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보장 분석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는 얼추 알긴 하지만 정확히 왜 필요한지 이 원인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은 보장 분석이 필요한 이유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보장 분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보장 분석이란 즉 단어 그대로 가지고 있는 보험의 보장을 분석해 본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을 질병이나 재해 상해 시 어떠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왜 보장 분석을 해봐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고객분들이 내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고객분들을 찾아뵙고 상담을 진행할 때 가입되어 있으신 보험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10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고 잘 알고 계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보장 분석을 진행해 보시면 알고 계시는 내용과 많이 다른 부분이 많아 놀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면 2019년 기준 40대 분들 평균 보험료가 42만 5천 원, 50대 45만 5천 원이라 나오는데 대략 월 40만 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4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가정하에 1년이면 480만 원입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는 보험료를 20년, 30년 장기적으로 내죠. 그러면 실제로 총 보험료는 20년 납 상품은 9,600만 원, 30년 납 상품의 경우 1억 4,400만 원짜리의 상품이 되는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세탁기나 냉장고를 구매할 때는 어떤 브랜드인지 아니면은 그 모델의 장점이나 단점,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품을 비교해서 싸게 좋은 것을 살 수 있을지 정말 많이 고민들을 하시는데요. 그러나 고급 외제차와 맞먹는 금액의 9천만 원, 1억이 넘는 금액을 주고 보험 상품을 구매하셨는데도 내 상품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처럼 이 보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최소 몇십 년 동안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총 납입하는 보험료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고가의 비용이 든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내가 준비하고 있는 보험이 정확히 어떤 보험인지 또 어떤 상황에 있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른다고 생각하면 좀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은 이렇게 내 보험을 잘 몰라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가입되어 있으신 보험의 상품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여기 오늘 가장 큰 문제점, 오늘의 주제 보장 분석의 필요성 중 두 번째 이유인데요. 바로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입니다. 고객님들이 실제 보험을 가입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부분 특수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보험을 가입하시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보험 상품 중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상품이 변화하는 것이지 실제로 나쁜 상품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3대 진단금, 후유장애, 수술비, 입원비, 간병비, 치매 등 많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 필요한 보험이죠. 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객님들이 보험을 준비하는 이유는 특수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함의 목적이 있는데요. 그 상황이 각각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객님들과 만나면서 어떠한 보험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냐고 많이 여쭈었을 때 어떤 분은 다 필요 없어. 3대 진단이 가장 중요해. 나는 수술비가 중요해. 나는 간병비, 나는 치매보험이 가장 중요해. 각자의 견해가 다 다릅니다. 여기서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분께서 암이 가장 걱정이 되셔서 암보험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분의 목적은 암에 대한 대비였고 건강검진을 받아 이상이 있는 것 같아 조직검사를 해보았더니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보험을 네. 예, 전문가님 좋습니다. 이렇게 단적인 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한 분께서 암이 걱정이 되시는 분이 있으셨고 그리고 암에 대해서 보험을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현재 건강검진을 받아서 실제로 암의 진단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지금 보험금을 얼마나 수령을 하셨고 또 제대로 된 보장을 받으셨는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되셨을까요? 그 경우에 진단금이 미미하거나 혹은 특정암만 보장하는 경우 혹은 수술 없이 표적 항암 치료를 병원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전부 암 수술의 목적에 보장이 들어있는 경우 이런 사례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사례를 예로 들어보면 운전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시는 고객이 있습니다. 막상 내용을 보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이런 운전자의 기능을 담당하는 담보가 아니라 상해 담보만 갖고 계시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이름만 운전자 보험이고 보장을 상해 위주로 하고 있는 보험인 거죠. 실제 이런 사례는 무수히 많다는 겁니다. 이미 질병 진단을 받거나 혹은 사고로 뒤늦게 보험을 살펴보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사실 뒤늦게 진단을 받은 후 저에게 이제 보험 문의를 많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가서는 사실상 보험 가입이 많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이 사례들을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보험과 그리고 내가 실제 생각했던 보험의 목적이 달라서 생기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보장 분석을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는 알아봤으니까요. 다음 이유들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어서 보장 분석이 필요하다는 주제의 세 번째 이유인데요. 고객분들께서 가장 민감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내가 가진 보험에 대해 잘 몰라서 청구 못했던 보험금. 요즘은 숨은 보험금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요즘은 이 숨은 보험금이라는 단어를 인용해 뉴스나 신문 등에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면 21년 8월 기준 금융위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 숨은 보험금이 약 12조 원이 넘어갑니다. 보험을 넣는 이유는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특수한 목적에 대비해 금전적인 비용 부담의 손실을 덜기 위함인데요. 보험회사는 사실 어쩔 수 없는 영리 목적의 회사입니다. 먼저 나서서 보험금을 고객분들에게 지급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가입한 상품을 활용해야 하는 것, 즉 보험금 청구는 우리 고객님들의 몫인데요. 고객님들의 입장에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 나는 알고 있지만 청구하지 않는 보험금과 내가 몰라서 청구하지 않는 보험금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문진표는 제가 고객님들께 보장 분석을 진행할 때 작성을 부탁드리는 표입니다. 보장 분석을 진행할 당시 현재 가지고 계신 보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게 되죠. 이때 이 문진표에 해당이 되었고 보장을 가지고 계시지만 청구를 하지 않았던 보험금을 전문가의 시선에서 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찾아드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또 들자면 고객님이 문진표를 작성해 주셔서 제가 검토를 하는데 치아가 깨져서 임플란트를 하신 적이 있나요? 라는 문항에 해당 체크를 해주신 고객이 있습니다. 대부분 갖고 계시는 치아 보험에서만 청구를 하고 마시는 경우가 많죠. 허나 보장 분석 전문가 입장에서는 일단 치아가 깨졌다. 치아 파절은 치아 보험 외에
보장 보험의 골전 진단금을 받을 수 있다든지 혹은 임플란트 시술할 당시 치조골 이식 수술을 하였다면은 이 역시 수술비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객님들이 알기는 조금 어려우실 겁니다. 네. 제가 아주 일부분의 예만 들어드린 건데 현장에서 이렇게 몰라서 청구를 하지 못했던 부분을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숨은 보험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몰라서 청구받지 못한 보험금 고객님들 많이 아까워하셔야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사례처럼 치아가 깨진 경우에 있어서도 임플란트를 하면서 수술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숨은 보험금이 벌써 12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장 분석을 진행하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동안 청구하지 못했었던 숨은 보험금도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보장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 필요성을 느끼시고 진행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보장 분석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보장 분석의 필요성 네 번째 이유는 바로 합리적인 보험료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민감해하시는 부분 중 또 하나일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 흐름에 맞게 보험 상품이 변화된 거지 나쁜 상품은 없습니다. 모든 보험 다 준비하면 당연히 좋죠. 3대 진단금도 수술비도 입원비도 간병비도 종신보험도 보장은 넓게 보험금 당연히 많이 받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고객님들이 보험료를 100만 원, 200만 원 지출하기는 쉽지 않으실 겁니다. 전기비, 가스비, 통신비, 관리비 등 포함해서 보험료도 월 가계 지출에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에 매달 나가는 보험료 역시 한정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제 경제적인 상황과 타협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보험료 지출이 30만 원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30만 원 선에서 우선적으로 잡아야 할 것을 먼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선 내용처럼 내가 보험을 넣는 목적에 부합해야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보장을 우선으로 준비해야 하며 지출 가능한 보험료 선에서 알맞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가 아깝지 않고 보장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보장 분석을 해야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보장 분석이 필요한 이유 총 4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4가지라서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좀 중요한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들만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보장 분석에 꼭 해봐야 하는 이유는 첫째,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 둘째, 그 보장 안에 내가 미처 몰라 청구하지 못한 보험금을 청구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셋째, 보험을 넣는 목적이 가지고 있는 보험 보장에 부합하는지 확인을 한다. 넷째, 가계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보험료를 납부하시기를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 나눠본 주제는 보험 보장 분석입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세 번째로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갱신형, 비갱신형 보험과 그리고 전기납 보험입니다. 명동일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주제처럼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갱신형, 비갱신형, 전기납, 그러니까 보험에 납입하는 형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헷갈려 하십니다. 그리고 제대로 알고 계시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은 납입하는 방식인데 현재 납입을 하고 계신데 갱신형이 뭔지, 비갱신형이 뭔지, 전기납이 뭔지 이거를 아직도 구분을 못 하시는 우리 시청자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보험을 분류하는 법에 대해 어떻게 분류가 되는 건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제가 내용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아나운서님한테 하나 질문을 드릴 건데요. 자, 아나운서님도 암보험 가지고 계시죠? 네, 그럼요. 우리가 이제 둘이 같이 암보험을 준비를 네. 하려고 합니다. 진단비 3천만 원 준비하려고 하는데 A라는 보험은 3천만 원 내가 보험 그 준비를 했을 때 보험료 한 달 그 내입하는 보험료가 25,000원 선이에요. 그리고 B라는 보험은 한 달 보험료가
17,000원 선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어차피 똑같이 암 진단비 3천만 원 준비를 하는 건데 우리 아나운서님은 어떤 걸로 준비를 하시겠어요? 당연히 보험료가 적게 들어가는 비보험사를 선택하지 않을까요? 그죠? 예.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네. 많아요. 예. 실제 이제 그 상담을 제가 다니다 보면은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료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그 우리 시청자님들을 혹하게 하는 어떠한 이제 그런 광고나 멘트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이렇게 그 TV를 보면서 엄청나게 많은 보험 상품들을 홍보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첫날부터 바로 암 보장이 되는데 뭐 그 보험료가 한 달에 19,900원. 그죠? 예, 뭐 상해도 되고 아파서도 되고 간병이 다 되는데 뭐 2만 원대 막 이런 그 네. 선전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그것만 보시고선 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함정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갱신형 보험의 함정인데요. 자, 제가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앞서 우리 아나운서님이 어차피 똑같이 암 진단비 3천만 원을 준비할 거면 2만 5천 원 내는 것보다 17,000원 내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네. 말씀해 줘 보세요. 자, 2만 5천 원짜리 그 보험은 납입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네, 보험료 납입하는 딱 기간이 정해져 있고 보험료도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보험료를 총 납입하는 금액은 약 560만 원 선이에요. 이게 A 보험이었죠. 2만 5천 원 선의 암진단비 보험이었고요. 17,000원짜리 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납입 기간이 끝이 없습니다.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보험료도 변동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총 납입한 보험료를 따져보면은 총 납입 보험료가 1,400만 원대의 보험료를 납입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비보험을 드시겠어요? 이렇게 보니까 또 굉장히 차이가 크게 느껴지는데요. 월보험료로만 봤을 때는 A보험사가 더 비싼 것 같은데 결국 총 납입하는 보험료를 따져보면은 B보험사가 더 비싼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보니까 납입 형식에 따라서 좀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님 그렇다면은 네. 우리가 보험을 좀 준비할 때는 어떤 걸 기준을 가지고 봐야 할지 요거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래서 납입 형식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것만 해도 총 납입 보험료가 거의 3배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똑같이 암 진단비 3천만 원 보장을 받는 건데 그래서 이 납입하는 형식이 어떤 형식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준비를 하셔야 이렇게 최종 납입하는 보험료 차이가 합리적으로 내가 보험을 준비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과하게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비보험 같은 게 이제 전형적인 갱신형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뭔가 보험료가 굉장히 좀 저렴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러면은 한 번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내 보험이 갱신형 보험이 아닐까?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가끔가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앞서 우리 전문가님들이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되는 보험이 뭐라고 했죠? 실손보험이라고 네. 했잖아요. 예, 저도 항상 말씀드리고 지금은 실손보험이 단독으로밖에 준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손만 따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옛날 실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내가 가입한 종신보험 안에 특약으로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준비한 건강보험 안에 특약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많은 분들이 어떤 오해를 하시냐면요. 종신보험이나 건강보험은 납입 기간이랑 만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안에 밑에 실손보험이 특약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준비한 종신보험이 예를 들어 20년 납, 뭐 종신 만기 보험이다라고 하면은 이 실손보험도 20년만 납입을 하시면 추후에는 보장만 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자,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밑에 있는 실손은 갱신형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본 골조인 20년 납 그 종신보험의 계약에 따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종신보험에 대한 그 보험료는 20년만 내시고 종신토록 보장이 받는 건 맞지만 그 밑에 있는 특약인 실손보험은 갱신형이기 때문에 내가 실손보험을 해지하기 전까지는 보험료가 계속 변동이 되면서 보험료를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가다 상담을 하다 보면은 아니 여기 분명히 20년나 그 100세 만기 아니면 종신 만기라고 적혀 있는데 나는 그런 설명을 못 들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럴 때는 고객센터에 한번 전화를 해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못 네. 믿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면 제가 옆에서 있어 드릴 테니까 지금 한번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제 얘기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라고 하면은 대부분 대부분 아니죠. 100%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갱신형 보험이기 때문에 해지하기 전까지는 보험료가 변동이 되시는 상태로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예전에 보험을 준비하셨는데 그 안에 특약으로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 부분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갱신형 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료가 변동이 되면서 계속 오르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갱신 주기라는 게 있거든요. 예, 갱신 주기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 10년 갱신형이다, 아니면 20년 갱신형이다, 30년 갱신형이다라고 하면은 그 갱신 주기마다 보험료가 변동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보험료를 납입을 하는 것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갱신형 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초기 보험료가 굉장히 낮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어차피 나중에 보험료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초기의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우리 그 많은 시청자님들이 초기 보험료만 보시고 이 그 갱신형 보험을 선택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실제로 어떤 분들을 본 적이 있냐면 모르겠어요. 예전에 한번 이제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예전에 한번 잘못 하시는 설계사님을 만나서 네. 전문가님을 만나서 설계사님한테 뭔가 전문가들한테 뭔가 보험 의뢰하는 게 이제 겁이 나시는 거죠. 그때 이제 손해 본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후로 자기는 자기가 직접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 보험은 완벽하다라고 얘기하시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가 상담을 도와드렸는데 실제로 납입하시는 보험료가 상당했습니다. 그 당시 제 기억으로 본인 혼자서 한 4, 50만 원 내고 계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보험 가지고 계신 보험 개수도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한 14건을 가지고 계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럼 결국엔 보험료가 예를 들어 40만 원을 내신다 그러면 14건의 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면은 보험료는 개수당 평균 한 2만 원짜리 보험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게 보니까 다 갱신형으로만 준비를 하셨던 거죠. 근데 그분이 나이대가 50대 초반이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당장에는 뭐 어차피 갱신 주기가 또 있으니까 보험료적인 부분이 뭐 일도 하고 계시고 40, 50만 원 내는 게 어렵지 않으실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갱신 주기가 15년, 20년 주기였기 때문에 65세, 70세가 되셨을 때 보험료를 갱신된 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험료가 얼마가 오를지를 몰라요. 예를 들어 뭐 보험료가 2배를 떴다라고 하면은 나는 80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한 번 더 15년, 20년의 보장을 받을 건지 아니면 그때 가서 만약에 내가 이 보험료 너무 부담이 돼서 이 보험을 갱신을 못 하겠어요라고 하면은 65세, 70세 때 새로 보험을 알아보셔야 되는데 그때는 50대 때랑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없겠죠. 그죠? 네. 예, 굉장히 가입할 수 있는 그 금액 자체도 줄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몸이 편찮아서 병원에 다니셨다라고 하면은 그 심사 승인 받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문제점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고 다행히 우리 선생님도 인정을 하시고 납득을 하셔가지고 제가 비갱신형의 그 만기가 있는 보험으로 리모델링을 해드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갱신형 보험은 어쨌든 갱신 주기에 맞춰서 보험료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해지하기 전까지는 네.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셔야 된다는 걸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 갱신형 보험을 잘못 선택하는 게 보험료만 보고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그 시청자님들이 주의 깊게 갱신형 보험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납입하는 형태에 따라서 갱신형, 비갱신형 이렇게 나누어질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 갱신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갱신형의 경우에는 일단 초기 보험료가 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갱신 주기마다 보험료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납입을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갱신형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요. 그 다음으로는 비갱신형에 대해서도 설명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비갱신형은 어떤가요? 네, 비갱신형 보험은 말 그대로 갱신형이랑 이제 완전히 정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보험을 준비를 했을 때 최초에 세팅이 됐던 보험료가 변동 없이 그리고 납입 기간이 딱 정해진 상태에서 납입을 하는 보험이 비갱신형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기도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납입 기간은 본인이 설정할 수 있어요. 10년 납도 가능하고요. 20년 납 가능하시고 30년 납도 가능합니다. 뭐 여기서 팁을 좀 드리면 당연히 납입 기간이 길면 길수록 보험료는 줄어들겠죠. 그죠? 네. 예,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떠한 이제 보험을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보험료적인 부분이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납입 기간을 조금 길게 가져가시면 보험료도 좀 낮추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험의 기본은 비갱신형의 만기는 최대한 길게 가져가시는 게 기본 보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지금부터 20년만 딱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100세까지 보장만 받겠다. 종신보험이면 20년만 납입을 하고 내가 사망하기 전까지 보장을 받겠다. 이렇게 보험의 기본의 틀을 세팅을 하는 게 비갱신형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앞서 우리 전문가님이 얘기하셨던 보험가입 순서대로 준비를 하시되 만약에 내가 처음 보험을 세팅하는 상황이다라고 하시면은 그 세팅하는 최초의 기둥이 주춧돌이 되는 보험은 비갱신형의 만기는 최대한 길게 가져가는 보험으로 세팅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비갱신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갱신형과 좀 반대의 성향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갱신형에 비해서 초기 보험료는 높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제 일정한 기간 동안만 납입하고 이후에는 보장만 받을 수 있는 보험이 되겠고요. 그리고 가입 이후에 이 보험료에 대한 변동이 없다는 점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갱신형, 비갱신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 칭찬보험에 있어서 주제가 또 이 전기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거는 어떤 걸까요? 자, 전기납은요, 말 그대로 전체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이에요. 그게 이제 전기납 보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 전기납 보험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보장 기간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자, 전기납 보험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보험이 종신보험을 준비할 때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자, 예를 들면 종신보험은요, 굉장히 보험료가 비싸요. 아나운서님, 네. 종신보험이 왜 보험료가 비싼 줄 아세요? 일단 종신이라고 하면은 사망을 했을 때 무조건 받는 그렇죠. 보험이니까 비싼 거 아닐까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보험사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종신보험은요.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한 번은 죽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험사에서 바라봤을 때 언젠가 한 번은 사망보험을 내줘야 된다는 네. 게 종신보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제일 비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건강보험이나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확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질병에 걸릴 확률 아니면 뭐 상해 다칠 확률, 확률에 따라서 보험금도 지급이 되는데 종신 사망에 대한 보장은 말 그대로 한 번은 무조건 보험금이 지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료가 비싼 겁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저도 한 집안의 가장이지만 네.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1억 정도의 종신보험을 진짜 말 그대로 종신보험으로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보험료가 평균 한 30만 원 정도 선까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그 기준으로 하면은. 자, 근데 그게 사실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러면 이럴 때 전기납 보험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자, 전기납 보험은 뭐냐면 예를 들어 제가 지금 40대 초반인데 사실 이 사망에 대한 보장은 남겨질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는 네.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혹시라도 내가 잘못되면 남겨줄 우리 와이프와 우리 아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되게 준비하는 게 이제 사망에 대한 보장인데 그러면은 이게 그 기간이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사망에 대한 리스크도 우리 자녀가 만약에 성인이 됐어. 그래서 이제 본인이 취업하고 뭐 이제 자기 앞가림을 다 합니다. 네. 그리고 저도 열심히 살고 저희 와이프도 열심히 살아가지고 뭐 노후도 어느 정도 대비를 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 사망에 대한 그 보장 그 니즈가 지금과 같을까요? 좀 줄어들 것 그렇죠. 같아요. 점점 줄어들겠죠. 네. 그러면 결국에는 그 시간대까지가 이 사망에 대한 그 니즈가 굉장히 높은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예를 들어 뭐 자녀가 30세가 될 때까지라고 치면은 앞으로 한 30년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전기납 보험을 납입 기간을 30년으로 맞춰 놓는 겁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보험료를 내시면서 보장도 딱 30년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험료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줄 아세요? 글쎄요. 거의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종신보험 대비했을 때 보험료가 거의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사망에 대한 보장에 어떠한 그 준비를 하고 싶은데 보험료적인 부분이 부담이 되거나 아니면 이미 내가 종신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사망에 대한 금액을 더 준비를 하는데 합리적인 보험료로 좀 준비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때 정기납보험을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기납보험은 납입하는 기간 동안 그리고 보장 기간이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기간을 딱 정해놓고 보험료를 계속 내면서 내는 기간 동안만 보장을 받는 보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기납보험을 또 가장 많이 활용을 하는 게 사망에 대한 그 정기보험, 종신보험을 대체하는 정기보험도 있지만 우리가 운전자 보험도 이 정기납보험을 많이 활용을 네. 하거든요. 자, 운전자 보험은 왜 정기납보험을 활용을 많이 할까요? 운전자 보험이요. 네. 일단 납입 기간이랑 보장을 받는 기간이 똑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이 특징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 특징에 어떤 부분이 유리하게 작용을 하냐면요. 자,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법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의 운전자 보험이랑 지금 운전자 보험이랑 가장 많이 틀려진 거는 그 민식이법이라는 법이 제정이 된 이후에 많은 부분들이 좀 달라졌죠. 그래서 사실은 법이 언제 어떻게 개정될지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 운전자 보험을 납입 기간 딱 정해놓고 만기가 긴 20년 납에 뭐 100세 만기 이런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법이 바뀔 때마다 보험을 새로 추가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 오니까. 그래서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대개는 이제 정기납 보험으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혹시라도 내가 보장받는 기간 중에 예를 들면은 법이 또 제정이 돼서 뭐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더 좋은 특약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어차피 운전자 보험 자체가 보험료가 이렇게 비싸지 않으니까는 해지를 하고 새로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기납 보험을 활용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신보험에 대한 그 보장을 대체하는 정기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그 정기납 보험 형태로 많이 준비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갱신형, 비갱신형 그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보험의 기본 틀은 비갱신형의 만기는 최대한 길게 설정한 보험을 하나는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위에 혹시라도 내가 추가적으로 어떤 보장들을 설정을 하고 싶은데 근데 보험료가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때 갱신형 보험들을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브 형식의 개념으로 활용을 하시게 되면 보험료도 효율적인 선에서 보장 금액을 업셀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 때 갱신형 보험을 많이 활용을 하시면 되고 또 많이 활용하는 케이스는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네. 사실 비갱신형의 뭐 만기가 긴 게 그 보험의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 60대 분한테 20년 납 100세 만기로 설정을 네. 해서 보험을 세팅을 해드리면은 보험료가 너무 비쌉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20년 갱신이든 30년 갱신이든 갱신형 보험을 활용을 하면 비갱신형 보험보다 훨씬 저렴하게 보험을 준비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20년 뒤면은 사실 뭐 70대, 80대가 되신 상황에 갱신 시점이 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최대한 그 리스크를 뒤로 밀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배가 좀 있으셔서 보험료에 부담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갱신형 보험을 활용을 하시면 합리적인 보험료로 보장 범위가 넓은 보험들을 내가 준비하고 싶은 보험들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보험을 준비하는 방법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우선 갱신형, 비갱신형 정기납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만기가 긴 비갱신형으로 뼈대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갱신형을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준비하고 싶은 부분을 좀 더 추가적으로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보험 불만제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